안녕하세요. 앙드레아 간다의 앙드레입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소나무 숲이 멋진 배경으로 있는 붉은 적고파벽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인데요. 제가 그 집에 가는 이유는 자재에 대해서 건축주분께 설명할 때 말로만 설명하다 보면 건축주분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자재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가는 것은 그 주택에 들어가서 각각 외장재나 내장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실내를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요. 위치는 양평이고요.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던 양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그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앙드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주택의 첫 인상이죠. 이제 현관 내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현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닥은 타일을 하시고 벽재는 신발장이 들어가겠죠. 신발장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이트 계통을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 같은 게 보시면은 바닥의 경우에는 현재 포시린 타일이죠. 이제 보통 비앙코 카라라고 하는 일반 타일 종류인데 이제 무광이고요. 요즘은 타일들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타일 마감을 할 때 현관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는 일부러 현관을 넓게 만든 주택이지만 현관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쪽 디딤판을 갔을 때 디딤판을 별도의 자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현관 바닥에 깔린 타일을 그대로 이어가서 조금 더 현관을 넓게 보여주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사분과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브랜드 하우징에 오셔서 저와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미리 안 해놓으셨다고 고민을 안 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면에 창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현관이 좁다 보면 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천장 천고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창호를 두어서 채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좀 더 현관을 더 넓게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이 크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수목을 심어서 여름철이나 이럴 때 그런 게 나뭇잎이 많이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겠죠? 그리고 저 현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중문입니다. 중문의 경우 물론 디자인 때문에도 하지만 현관 도어가 요즘은 굉장히 잘 나와서 단열과 기미를 다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한기를 막기 위해서 중문을 두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알루미늄 도어고요. 알루미늄 도어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얇아서 유리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디자인이 더 심플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레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상부에만 고정하는 상부 구동형이라고 해서 하부에 레일이 없는 타입도 있지만 무게나 이런 것들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하부에 레일을 해서 상하부 구동형을 추천드리고요. 보다시피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재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레일을 심어 놓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문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정면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요. 주택을 짓게 되면 보통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LDK라 그러죠. 주방과 거실, 그 다음에 다이닝룸 이게 위치하고 간혹 공간이 되는 경우에는 방이 하나 정도 또는 다목적실, 다용도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관에서 보셨던 타일이 지금 안까지 이어져서 좀 더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주택을 지으실 때 주방 가구에 대한 미팅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주방 가구 업체와 미리 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주방 가구에는 싱크볼이라든지 배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관의 위치를 미리 확정을 지어야 기초할 때 그 배관에 따라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방 가구를 설치하시다 보면은
주방의 옆에 있는 창호들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런 창호들도 미리 주방 가구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이즈와 높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시면 더욱 완성도 있는 주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지금 인테리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책장이 있는데 책장이 스퀘어로 반듯한 게 아니라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책을 조금만 꼽으시라고, 책을 많이 꼽다 보면은 책들로 인해서 여러 색이 쓰이게 되고 자칫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실 특성상 약간 책을 조금만 꼽으시고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십사라는 마음으로 책장을 사선으로 처리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옆에 도어가 하나 있죠. 2층 주택의 경우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계단 밑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반을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반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작지만 알찬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요. 물론 주택에 따라서 계단 및 공간을 보일러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설계하실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설계사분들과 또 논의를 하셔도 좋고요.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다 보면 주방과 연계된 팬트리 공간을 설계 시 많이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랑 조금 틀리죠. 현관에 들어오실 때는 도어가 하나였던 슬라이딩 도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슬라이딩 도어인데 도어가 있고 이 부분은 픽스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닫아 놓아도 개방감이 크게 보이고요.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반인데 아까하고는 틀리죠. 고정형 선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이동은 안 되지만 어떤 훌륭한 수납의 역할을 하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독일식 시스템 창호인 틸트 앤 턴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턴으로 열리고요. 환기가 필요할 때는 네, 틸트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용도실의 입구가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비밀의 공간이 있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조 싱크나 보조 화구를 다용도실에 두어서 주방에서 하기 힘든 조리라든지 간편한 어떤 세척 등을 별도로 하실 수 있고요. 그냥 다용도실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도어를 두어서 외부의 출입도 가능하죠. 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알기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벽 마감재입니다. 여기 공용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장으로 되어 있고 좀 이따가 제가 벽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도장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내가 어떠한 색을 원할 때 그 색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고 비슷한 색을 맞추게 되고요. 다행히 벽지 안에 내가 원하는 색이 있다 그러면은 벽지를 하시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장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벽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많이 하시는 인테리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색을 입히고 안에는 헤링본 목재 원목마루를 했어요. 아까 공용 공간은 제가 말씀드린 게 타일이었죠.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원목마루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서 편안하게 독서라든지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이 몰딩 붙이는 방법을 보통 웨인스코팅이라고 하죠. 요즘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웨인스코팅이 된 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웨인스코팅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도장이 따라가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허리 몰딩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도장색을 달리해서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공간에 변화를 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통해서 보다 안전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조금 심심할 수 있죠. 그래서 윗부분에 보시면 살짝 사선으로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오픈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실이 보통 오픈되어 있을 때 상부에 실링팬을 두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열 효율을 좀 더 높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으로 올라갈 때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목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구조에 따라서 금속을 이용한 금속 계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에 금속 계단의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디딤판을 목재를 사용한 계단이고요. 보시는 수종은 오크 계단재입니다. 집성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크 계단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계단재는 디딤판용으로 해서 두께가 두꺼운 계단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계단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계단판에 세워진 부분, 이런 부분을 보통 칠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도장을 통해서 이 계단판의 색상을 좀 더 깔끔하게 라인으로 보이게끔 심플하게 보여줘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은 앙드레가 간다 1탄이었고요. 2탄에서 뵙겠습니다. 앙드레가 간다! 무식하게 카메라를 의식했는데 다용도시에 발견하기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짜자잔.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나 지금. 그러면 이 편은